경기도 포천의 한 신병교육대 내무반에서 22살 훈련병 최준서 이병이 죽은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한 건 죽음이 아니었다. 화장실에서 쓰러졌다는 병사가 왜 침상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을까? 목에는 멍이 있었고 입술 안쪽은 터져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시신을 옮겼고 누군가는 그걸 심장마비로 끝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15년차 헌병 수사관 박선영 상사는 직감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만든 죽음이다. 2003년 11월 14일 새벽 5시 17분. 경기도 포천 영사단 신병교육대 내무반에는 하루 중 가장 짧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기상 나팔이 울리기 43분 전. 취사장 연기 굴뚝에서 밥 짓는 냄새가 서서히 올라오고 발전기 진동이 땅 밑에서 간헐적으로 울렸다. 훈련병들은 침상에서 짧은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신병교육대 당직실 전화기가 울렸다. 헌병수사대 사무실로 연락이 닿은 건 그로부터 12분 뒤였다. 당직 근무 중이던 박선영 상사는 자다 깬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원래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헌병수사대입니다. 상사님, 영사단 신교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훈련병 하나가 내무반에서 의식불명으로 발견됐다고. 이미 심장이 멈춰 있다고 합니다. 박선영 상사는 전화기를 내려놓기도 전에 재킷 소매에 팔을 꿰고 있었다. 군복 위에 방한복을 걸치고 수사 가방을 어깨에 얹으면서도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죽는 건 사고가 아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건 새벽 6시 3분. 11월의 포천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였다. 연병장 끝 가로등 불빛이 서리 낀 흙바닥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다. 내무반 앞에는 교육중대장 이명호 대위 행정보급관, 위생병 2명이 서 있었다.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지만 굳은 방향이 달랐다. 누군가는 당혹스러워 굳었고 누군가는 뭔가를 참으며 굳어 있었다. 박 상사는 그 차이를 놓치지 않았다. 내무반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땀과 군용 비누, 빨지 못한 양말, 철제 침대 프레임의 기름기. 하지만 그날은 평소엔 없던 냄새 하나가 섞여 있었다. 피냄새였다. 침상 위에 훈련병 하나가 누워 있었다. 군번 03 태그 마이너스 땡땡, 이병 최준서. 22살. 경남 진주 출신. 박선영 상사는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 고무장갑을 끼고 천천히 훈련복 목덜미를 당겼다. 그 순간 직감했다. 목에 멍. 갈비뼈 부위 압통. 입술 안쪽 파열. 이건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박 상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명호 대위를 바라봤다. 대위님, 이 병사 처음 발견됐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내무반 침상에서요. 기상 전 화장실 순찰 중 발견했습니다. 박 상사는 다시 시신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화장실에서 발견했는데 왜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내무반 안이 얼어붙었다. 박선영 상사는 1988년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했다. 강원도 태백 출신. 여고를 졸업하고 바로 군대에 지원했다. 당시만 해도 여자 부사관은 드물었다. 행정병 취급을 받거나 서류 정리 전담이 되거나 야전 훈련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박 상사는 달랐다. 헌병 수사병과를 선택했고 15년 동안 사건 현장만 뛰어다녔다. 군내 절도, 병영 폭행, 탈영병 추적, 군납비리. 서류가 거짓말을 하고 계급이 진실을 덮으려 할 때마다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드는 사람이었다. 38배 상사. 계급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현장에서 15년을 버텨낸 사람의 눈은 달랐다. 그녀의 눈은 사람 얼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먼저 봤다. 손이 떨리는지 주머니에 들어가는지 다른 곳을 가리키는지. 말보다 손이 먼저 거짓말을 한다는 걸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녀에게 헌병 수사가 단순한 직업이 아니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이때 3년 차이던 1991년 같은 부대 동기 부사관 하나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 공식 기록은 자살. 하지만 현장에서 그 시신을 처음 본 사람 중 하나가 박선영이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끝내 뒤집히지 않은 채 덮여버리는 것도 지켜봤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결재를 해버리면 죽은 사람의 진실은 그냥 서류 속에 묻혔다. 그날 이후 그녀는 결심했다. 다음에는 내가 그 서류를 뒤집는 사람이 될 것이다. 최준서 이병의 시신을 마주한 순간 박선영 상사는 12년 전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쳤다. 다른 얼굴, 다른 군번, 다른 계절. 하지만 같은 냄새. 감추려는 냄새. 그녀는 현장을 꼼꼼히 기록했다. 침상 위치, 침구 배열 상태, 바닥에 흙 묻은 발자국 방향, 화장실. 세면대 주변 물기 흔적, 내무반 출입문 고리 흠집. 사진을 찍고 각도를 기록하고 메모장에 시간을 써내려갔다. 훈련병들은 구석으로 물려나 있었다. 새벽 체온이 아직 빠지지 않은 얼굴들, 겁먹은 눈들. 박상사는 그 눈들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맨 구석 침상 아래 웅크리듯 앉아있는 한 훈련병의 눈과 잠깐 마주쳤다. 그 눈은 달랐다. 공포가 아니었다. 죄책감이었다. 박상사는 그 훈련병의 군번을 조용히 수첩에 적어뒀다. 오전 8시. 신병교육대 행정실은 복잡했다. 헌병수사대가 들어왔다는 소식은 이미 대대 전체에 퍼진 듯 간부들이 제각각 근심스러운 얼굴로 복도를 오갔다. 난로위 주전자에서 끓는 물소리, 흡연 부스에서 급하게 담배를 피우는 냄새, 인쇄기 돌아가는 기계음. 평소와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분위기만큼은 팽팽했다. 뭔가를 숨기려는 부대의 공기는 특유의 긴장감이 있다. 박선영 상사는 이명호 대위와 단둘이 행정실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내무반 사진, 현장 약도, 의무기록 초진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다. 대위님, 최준서, 이병 최근 의무실 방문 기록이 3건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23일, 이달 8일. 모두 타박상 및 근육통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야전 훈련 중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건 일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한 달 사이 3번이요? 이명호 대위의 손가락이 테이블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상사는 그 손을 봤다. 상사님, 저희 중대는 훈련 강도가 높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제 이병이 화장실에서 발견됐다고 하셨죠. 그런데 시신이 침상에 옮겨진 이유는 설명을 안 하셨습니다. 당직 부사관이 놀라서 옮긴 걸로 압니다. 훈련병이 쓰러져 있으면 반사적으로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들어서 침상에 눕힌 겁니까? 대위의 손이 멈췄다. 박상사는 파일을 덮으며 일어섰다. 대위님, 오늘 오후 훈련병 전원 개별 면담 진행하겠습니다. 상사님, 훈련병 면담은 상급부대 승인 절차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대위가 입을 닫았다. 오후 면담에서 훈련병 19명은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잘 모릅니다. 자다 일어났더니 그랬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준비된 말들이었다. 박상사는 그걸 알면서도 차분하게 진행했다. 서두르면 안 됐다. 진짜는 마지막에 남는다. 20번째 면담. 아침에 눈이 마주쳤던 그 훈련병이었다. 이름은 전민호 이병, 경기도 안산 출신, 전입 23일째.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시선을 고정했다. 앞 훈련병들과 같은 자세였다. 하지만 숨이 달랐다. 조금 빠르고 얕았다. 이병 전민호, 어제 저녁 취침 전 내무반 상황 말해봐. 취침 점호 마치고 다들 자리에 들었습니다. 최준서 이병 그때 어디 있었어? 전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민호, 나 지금 거짓말 잡으러 온 게 아니야. 진실 찾으러 온 거야. 그 차이 알지? 박상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맞은편이 아닌 옆에 앉았다. 계급 구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의 자리였다. 최준서가 혼나는 거 봤지? 전민호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가 끄덕여졌다. 전민호 이병의 진술은 짧았지만 명확했다. 전날 밤 11시 30분 점호가 끝나고 간부들이 사라진 직후 조교 출신 병사 2명이 최준서 이병을 화장실로 불렀다. 이유는 훈련 태도 불량. 소리가 났다. 쿵 하는 소리, 뭔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최준서가 나오지 않았다.
새벽 2시쯤 누군가 쓰러진 최준서를 발견하고 당직 조교를 깨웠다. 그 뒤로 어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선영 상사는 진술을 받으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래야 전민호가 계속 말할 수 있었다. 수사관이 흔들리면 목격자도 흔들린다. 그 두 조교 이름 알아? 황상태 상병이랑 김도영 상병입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알아? 다 알아요. 근데 말 못해요. 나중에 더 맞으니까. 박 상사는 수첩을 덮었다. 전민호 잘했다. 이제부터 내가 책임진다. 너는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된다. 전민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졌다. 그는 재빨리 소매로 닦았다. 군대에서 우는 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걸 23일 만에 이미 배운 나이였다. 박 상사는 곧바로 의무실로 향했다. 군의관의 말은 짧았다. 갈비뼈 2개 실금, 오른쪽 신장 타박, 안면부 구타 흔적. 이건 심장마비로 죽은 게 아닙니다. 박 상사는 그 말을 공식 서류에 올리게 했다. 황상태 상병과 김도영 상병을 각각 불러 분리조사했다. 처음엔 둘 다 부인했다. 하지만 박 상사가 진술 내용과 화장실 내 족적을 하나씩 제시하자 두 번째 조교의 얼굴이 먼저 무너졌다.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황 상병이 한 거예요. 군대에서 나는 몰랐다 다음으로 빠르게 나오는 말이 저는 구경만 했어요다. 박 상사는 그 말도 기록했다. 모든 진술이 증거가 되니까. 황상태 상병은 마지막까지 버텼다. 하지만 박 상사가 최준서의 몸에 찍힌 타박상 분포도와 화장실 벽, 혈흔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자 손이 먼저 탁자 아래로 내려갔다. 제가 때렸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은 몰랐어요. 박 상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안 했겠나. 죽어도 되는 사람이라 생각한 거겠지. 방이 조용해졌다. 박선영 상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황상태 상병, 김도영 상병 신병 구속 처리. 대대장의 전화. 오후 3시 40분. 박선영 상사가 구속영장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신병교육대대 대대장 박철준 중령이었다. 상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으로 마무리 짓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병사들 심리가 많이 불안정하고 교육 일정에도. 중령님, 저는 지금 타살 가능성이 있는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부검은 이미 의뢰했습니다. 결과는 48시간 내에 나옵니다. 그 전까지 관련자 전원 이동 금지입니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상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 연말 부대 평가에 심각한 타격이 있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면 서로. 중령님. 박 상사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또렷했다. 지금 저한테 은폐를 제안하시는 겁니까? 전화가 끊겼다. 박선영 상사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군대에서 가장 흔한 압박은 총이 아니라 전화다. 계급 높은 사람의 목소리, 빠져나갈 구멍을 슬쩍 내미는 말투, 협조하면 편해질 것 같은 분위기. 그 압박을 15년 동안 버텨왔다. 그녀는 복도로 나갔다. 취사장 굴뚝에서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고 연병장 스피커에서는 오후 일과 마감 신호가 울렸다. 멀리서 훈련병들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저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을 것이다. 무서워도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박선영 상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사단 헌병대장 앞으로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다. 사건 은폐 시도 정황 있음. 대대장 박철준 중령 참고인 조사 필요. 다음 날 오전 9시. 영사단 사령부 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다. 상석에는 사단장 강영호 소장이 앉아 있었다. 별 2개. 신병교육대 사건이 사단 보고선까지 올라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박선영 상사는 그 방에서 계급으로 따지면 가장 낮았다. 테이블 주변에는 대대장, 중대장, 사단 참모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박 상사를 향했다. 여군 상사 혼자.
눈에 띄는 조합이었다. 박선영 상사는 개의치 않았다. 수사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했다. 사망 경위, 진술 요지, 외상 분포, 증거물 목록, 은폐 정황까지.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고 단 하나도 부풀리지 않았다. 보고가 끝났을 때 회의실은 조용했다. 강영호 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때 박철준 중령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건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수사관의 과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훈련병 관리는 워낙 특수한 환경이라. 강영호 소장이 손을 들었다. 중령의 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박상사. 네, 사단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이 보고서 책임질 수 있나? 잠깐의 침묵. 하지만 박선영 상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예, 소장님. 제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강영호 소장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다. 좋다. 이 사건 내가 직접 챙긴다. 박상사 수사 전면 지원. 관련자 이동 금지 명령 내린다. 교육 중대장 이명호 대위 직무 정지. 박철준 중령은 참고인 조사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별둘 사단장이 직접 나서면 그 아래 계급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군대는 그렇게 움직인다. 위에서 선을 그으면 아래는 그 선을 절대 넘지 못한다. 박철준 중령은 입술을 악물었고 이명호 대위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박선영 상사는 그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수사관은 결과를 보고할 뿐이다. 감정은 나중에 혼자 소화한다. 부검 결과는 48시간 후 나왔다. 결론은 명확했다. 외상성 복강내 출혈에 의한 사망. 황상태 상병의 구타가 직접적 사인이었고 조치 지연이 생존 가능성을 없앴다. 황상태 상병은 군 검찰에 송치됐다. 김도영 상병은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명호 대위는 직무유기 및 증거 은폐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박철준 중령은 사건 은폐 지시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 후 보직해임이 건의됐다. 신병교육대 내무반은 며칠 만에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됐다. 훈련병들 얼굴이 달라졌다. 체념 대신 말해도 된다는 기색이 생겼다. 작은 차이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전민호 이병은 마지막 면담 때 박 상사에게 말했다. 상사님, 저 처음에 말하면 제가 더 힘들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말하길 잘한 것 같아요. 박선영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했다. 최준서 이병의 부모는 사단 영현실에서 유해를 인계받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울었다. 박 상사는 그들 앞에 섰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아드님이 혼자 견뎠습니다. 너무 오래. 어머니가 박 상사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손의 힘이 말해줬다.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것을. 박선영 상사는 그 손을 마주쥐고 눈물을 참았다. 수사관이 울면 안 된다. 그 마음은 집에 가서 소화한다. 그게 박선영이 15년간 지켜온 방식이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름 뒤 영사단 사령부에서 표창 수여가 있었다. 행사는 간소했다. 군대다운 방식. 정복 차림의 간부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 닦인 군화, 반듯한 자세. 강영호 소장이 표창장을 들고 앞에 섰다. 헌병 수사관 박선영 상사. 귀관은 병사 사망 사건의 은폐 시도에 맞서 단독으로 수사를 완수하고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군 기강 확립 및 병사 인권 보호에 현저히 기여하였음. 박선영 상사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강영호 소장이 표창장을 건네며 낮게 말했다. 박 상사, 군대는 강한 사람이 지키는 것 같지? 아니야. 결국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지키는 거다. 그 말이 표창장보다 더 오래 남았다. 그날 저녁 박선영 상사는 퇴근길 부대 정문 옆 가로등 아래 잠깐 멈춰섰다. 11월의 포천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멀리 연병장에서 저녁 점호 구령 소리가 들렸다. 열중 쉬어. 차렷. 그 익숙하고도 낯선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저 안에서 오늘도 누군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을 것이다. 무서워도 앞만 보고 가야 하는 애들이 몇 명인지.
최준서 이병의 군번은 03테크 땡땡이었다. 22살 경남 진주.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그의 군번 하나가 신병교육대 전체를 바꿨다. 군대는 강자만 살아남는 곳이 아니었다. 누가 끝까지 약한 사람 곁을 지키느냐가 더 중요했다. 38세 헌병 수사관 박선영 상사. 그녀는 화려한 영웅이 아니었다. 다만 죽은 병사의 군번이 그냥 서류 속에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버텼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버팀이 그 겨울 포천을 조금은 바뀔 수 있게 만들었다.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꼬벅.